네, 294쪽 제42장. 자, 같이 읽죠. 조탕이 기부하니 궐초는 유요염 궐목은 유교요 궐토는 유돈이로다. 조라고 하는 것은 자 전죽이죠. 전죽 해가지고 전하면 화살 전자니까 그 화살을 만드는데 쓰는 대나무, 그래서 살대 그러죠. 제가 조리대 그랬는데 원래 조리 만든 건 조리대죠. 살대 조리대. 원래 살대 신우대라고 그러죠. 신우대가 되고, 이거 조리대는 원래 그 조리 쌀 조리만 그 위용인데요. 그래서 전죽이요 살대요. 그 다음에 탕이라고 하는 것은 탕탕하다 하니까 큰 대나무 왕대라. 기부하니 하면은 이미 퍼졌으니 라고, 이미 퍼졌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진택이 안정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땅이 이제 평수토 하여서 물 다 빼고 흙이 드러나면서, 자 이제 그 왕대가 이미 퍼졌으니 궐초는 유요며, 그 땅에서 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디에 나오냐면은 여기가 지금 우리 하는 데가 곤주가 맞나요? 양주 땅이죠. 양주 땅에 그에서 나오는 풀들은 그러면은 아주 무럭무럭 그 잘 자라는 모습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무럭무럭 자라고, 그 다음에 궐목은 그 양주 땅에서 나는 나무는 교라고, 교목 그러니까 큰 나무죠. 그래서 높이 자라고, 궐토는 그 땅은 돈이니라 그러면 진흙도, 둘 다 진흙도 진흙이니까 진흙이로다 라니까 습기를 좀 많이 머금고 있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그 왕대가 자라죠. 우리나라 지금 대나무 생장한계점이 어디까지인가요? 뭐 일반대? 그 서울에서도 대나무 좀 자라긴 자라나요? 자라죠. 우리 아파트 입구에 그 살대 같은 게 쭉 있었는데, 그 저기 남방 지역에는 왕대 해가지고선 그릇 같은 거 만드는 데 많이 쓰고, 자, 그 밑에 보면은 곽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활절할 탕이라, 아까 탕이 대죽이라 그랬는데 큰 왕대라고 하는데, 왕대 가운데에서 그 마디가 활절, 그래서 마디가 넓은 마디가 있는 것을 탕이라 이렇게 표현하니까, 아니 넓은 마디란다. 넓은 마디 절자죠. 그러니까 대나무에서 여기 요 부분 이렇게 가니까 아마 요 부분이 특별히 더 넓은 게 있는가 봅니다. 그 다음에 부는 뭐 별포자와 같고, 수거에 물이 이미 다스려짐에, 물이 다 빠져나감에, 죽이포 생야라 대나무가 이미 넓게 퍼져서 자라느니라. 대나무는 막 뿌리로 번식하니까 대단히 번식하면은 대단히 막 사방팔방으로 잘 자랍니다. 그 소장왈 조금씩 자 젊게 어렸을 때 자라나는 것, 이게 그냥 어렸을 때 이러죠. 어렸을 때 무럭무럭 그 자라나는 것을 요라 하고, 교라고 하는 것은 고라. 그 다음에 돈이는 수천습냐니, 자 물이 자 샘솟아서, 천 그러면은 밑에서부터 퐁퐁 솟는 거죠. 퐁퐁 솟으니까 땅속에서부터 물이 솟아나니까 위에 나와서 공기방울 받아가지고서는 하얗게 빛나는 거죠. 이거는 의도적으로 만든 샘이 되고, 그래서 여기 어디까지 파냐면 샘구멍, 이 물구멍 나오는 데까지 팔죠. 이 글자가 원래 저 오물정자의 원자입니다. 가운데 점 찍혀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돈이는 하고 하지 다수하여, 자 그 아래 땅에, 낮은 땅에 이렇게 해야 되겠죠. 낮은 땅에 자 물기가 많아서 기토 뇨니라, 그 흙이 질퍽하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 다음에 43장하고 44장 같이 읽죠. 기전은 유하의 하요 궐보는 하의 상이로서니 상착이로다. 궐공은 유금 삼풍과 요곤 조탕과 치혁 우모와 유목이로다. 도인은 회복이로서니 궐비는 직패요 궐포 유귤 유는 사공이로다. 사자 여기서
주석석자인데 주다 하사하다 라는 뜻으로 읽을 때는 사로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양주의 그 저는 기하의 하니까 9등급이 되겠죠. 그 다음에 궐부는 그 부세는 하의 상이니까 1, 2, 3, 4, 7등급이로서니 상착이로다. 그래서 위와 섞었다 라고 했는데요. 바로 그 아래 보면은 그러면은 그 전 9등, 부는 전 7등이니 그러니까 상착이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섞어서 제 6등급으로 만들었다. 하의 상이니 그러면은 상착이다 하니까 한 등급 더 윗단계니까 언하상 상착자라 라고 하는 것, 아래에 위가 되고 위로 섞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본설 부 9등하고 본래는 그 부세를 9등으로 자 설정하고 분이 나누어서 이제 그 상중하마다 또 상품식을 두었는데 하상과 그래서 위로 섞었도다 그랬으니까 하상 아래의 상등급과 그 다음에 그 중등급의 하 그죠 제일 하등급하고 섞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6등급으로 때론 6등급이다. 그 다음에 하는 그 다음에 이품이라 그래서 서로 다르니라. 그러므로 자 문장을 바꾸어서 그 다음에 언하상 상착이라 그래서 윗등급 그러니까 그 중의 하등급과 섞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44장은 궐공은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곡물은 뭔가를 봤더니 유금삼품 금삼품이라고 하는 것은 금 밑에 주석에 보듯이 금, 은, 동 요 세 가지를 표현합니다. 금, 은, 동 세 가지 종류하고 그 다음에 요라고 하는 요와 곤이라고 하는 그 옥돌입니다. 옥하고 비슷하면서 그 다음에 돌 가운데에서 특히 아름다운 것을 지금 표현하는데요. 그 밑에 그 보면 요곤이라고 하는 것은 옥석의 이름이니 옥돌의 이름이니 시왈 하이 주 지오 요 금요라 하니라 라고 하는 이 시 그 공유시에 나오는데 공유는 후직의 증손이죠. 우리 그 앞에서 요임금 때 순임금 때 농림부 장관 맡았던 그 후직의 증손이 공유인데요. 그 공유의 공을 지금 노래한 것이 바로 공유편인데 하이주조에서 이게 배주자는 여기서 띠주자로 읽습니다. 무엇으로 그 허리띠를 둘렀는고라니까 무엇으로 허리띠에다 옛날에 허리띠하고 거기다 뭐 주렁주렁 달죠. 배라고 하는 것은 거기다 실는 거니까 그래서 뭐 띠에다 무엇을 둘렀는고 그랬더니 이유 옥금요로다. 그래서 옥과 구슬이라 라고 하였는데 그래 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옥돌에 해당되는 것이고 옛날에 보면 띠에다가 뭐 필요로 하는 생활용품들 그리고 또 특히 군자를 상징해 가지고 옥을 기본적으로 두르죠. 그래서 옥과 같은 군자가 되라 그래서 옥 두르고 기타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맥가이거 칼 종류를 전부 다 주렁주렁 달았다 보시면 됩니다. 생활에 필요한 도구들. 곤이라고 하는 것은 설문에 보면은 돌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것이라 라고 했으니 사옥자하여 옥과 비슷하여서 취지 가히 위 얘기라 그래서 그 돌을 취하여서 가히 얘기로 쓰느니라. 조지재는 지금 살 때의 재료는 중어 시직 가요. 중은 여기서 맞다라는 뜻이죠. 어디에 맞냐면은 그 화살대, 활의 대니까 화살대에 알맞고 화살대로 쓰는 것이 알맞고 그 다음에 왕대의 재질은 그저 탕지재는 중어 악지관이라 그래서 악기의 그저 다시 말해 젖대에 알맞느니라. 그 다음에 탕은 역가이위 부절이요. 탕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뭘로도 쓰느냐면은 부절로도 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어떤 사람을 신임장을 주고 그 사신으로 보낼 때 그 양쪽을 갈라 가지고 거기다 이것저것 그 글을 써 주겠죠. 자, 그래서 주관 장절에 보면은 주관 장절 줄에 지관사도편에 나오는데요. 그 보면은 그 이 부절을 담당하는 그 관리를 보면은 그 내용 가운데 영탕이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탕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 이른바 부절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 뒤편에 설명이 돼 있죠. 그 296쪽에 보면은 부절과 영탕이라 그래서 부절은 뭐 우리 누차 뭐 잘 아시겠지만 일단 부절이라고 할 때 부절은 둘 다가 원래는 대나무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대죽자에다가 이렇게 쓰고 대죽자에다 이렇게 쓰니까 그래서 대나무를 어쨌든 대나무를 갈라 가지고 그죠? 갈라서 거기다 이글자 저 등등을 쓰고 이제 갈라서 나눠 갖는 거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이거 맞춰본다라는 뜻이 되고 이거는 그 부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 상대방의 그죠? 그 가서 저기 뭐야 신임장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알을 뺏자 그 다음에 비자니까 고개를 숙이고 아래 보면서 그 다음에 병부절자죠.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절을 갖고 온 명령서를 갖고 온 사람한테 절하는 의미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부절을 저기 뭐 제출하고 상대방의 뭐 군주한테 절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신임장을 표현합니다. 자, 그 줄의 그 지관사도편에 보면은 거기 수방국자 나라를 지키는 자는 용옥절이요 옥절을 쓰고 그 다음에 수도비자 도읍지와 그 다음에 저 시골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행정구역을 담당하는 자는 각절을 쓰고 그때는 무소 뿔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방국지 사절은 방국 나라의 그 저기 뭐야 사절은 사절단은 이제 어느 지역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쨌든 그 지역에 나오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 지역을 상징하는 걸로 쓰는데 산이 많은 지역의 나라에서는 호절을 쓰고 호랑이 토국은 아마 주로 평지로 이루어진 나라에서는 인절을 쓰고 아마 이제 사람 모양을 가지고 쓰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태국은 그러면 습지가 많은 곳은 용절을 쓰고 용절을 쓰는데 그 재료는 전부 다가 쇠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에다가 그 다음에 뭐냐면 영탕으로서 그 다시 그 증빙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 영탕을 그 외에 제가 대나무로 만든 화살에다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무슨 일로 갑니다 라고 하는 일을 적어 가지고 그 신표로서 증빙하는 것이 바로 영탕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문관 그죠? 그러니까 관문에서는 부절을 쓰고 그 다음에 화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재화 그죠? 이 나라의 그 돈을 재화를 유통시키는 사람들은 이름하여서 세절 우리가 보통 옥세라고 할 때 쓰는 세자죠. 세절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 공사할 때 등등에서는 도로에서는 정절 깃발이 되는 거죠. 깃발을 쓰고 그 다음에 개유 기 반절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기한이 다 되면은 그 부절을 돌려주고 다시 또 새롭게 발급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표현하자면은 뭐 어느 나라 갈 때 여권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통달아 천하자 천하를 두루 돌아다니는 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그죠?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표현 여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전보지하고 그래서 이것을 전달해 주고 그 다음에 전달해서 나 누구누구라라고 하는 것을 그 보장을 받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절이 없는다 신임장이 없는 자라 그러면은 유기적 부달인이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서로 유기 어떤 그 기회가 있더라도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옛날에도 나라와 나라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나 그 다음에 관리로서 무슨 일을 맡았을 때는 반드시 신임장을 제출을 하고 이걸 가지고 자기의 신분을 알리면서 일을 맡아서 한다라는 뜻이죠. 그 영탕보지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요. 그 속한서 백관지주편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진나라 그 진간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주석을 다른 내용입니다. 주석을 다른 내용을 인용을 하면은 인용을 해서 영이라고 하는 거, 영탕이라고 할 때 영이라고 하는 것은 각서 그래서 글을 새긴다라는 뜻으로 쓰이죠. 굉장히 독특한 그 내용이라서 제가 좀 자세하게 다 넣어놨는데요. 그래서 영은 각서야요. 거기다 글을 새기는 것이고 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화살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굵은 그 아마 화살대에다가 자 이런저런 걸 쓰고
그래서 가기 서기 소사자 하여 거기다 글자를 새기고 그 사신으로 보내는 바, 이 사람이 무슨 일로 보냅니다라고 하는 글을 쓰고서 2조 3절지 신이라. 그래서 자, 이 3절 그랬으니까 그 3절 앞에서 그 쓸 때 호절, 인절, 용절 이렇게 되어 있죠. 3절이라라가 3절의 그 신표. 그러니까 그 아까 호절 같은 경우는 어디서 쓴다 그랬죠? 산국. 그 다음에 인절은 토국. 그 다음에 용절은 태국에 해당되니까 조금 이게 변방 지역이 아무래도 크겠죠. 그래서 그 더불어서 워낙 잘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특별히 이쪽에 아마 영탕이라라고 하는 신임장까지를 더 주어서 보내는가 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또 그 간보의 주석을 주석에 의거해 보건대 당이요. 우리 영탕이라라고 할 때 탕자를 대죽변 대신에 풀조자를 쓰는데 같은 말로 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탕지 용은 바로 영탕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개여 전동이니, 그래서 이제 뭔가를 어떤 내용을 전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위절지 보조 증권이라. 그래서 별도로 그 부절을 보조하는 증빙 그 물건이라라고 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자, 그래서 요와 곤과 그 다음에 조와 탕과. 그래서 살 때 어쨌든 화살로 쓰거나 아니면 부절을 만드는 데 쓰거나 아니면 악기를 만드는 데 쓰는 살대와 왕대. 그 다음에 치라고 하는 것은 상하입니다. 그 밑에 네 번째 줄 보면은, 세 번째 줄 끝에 보면은 상유치하고 오니까 코끼리에는 이빨이 있고 오니까 그래서 치는 바로 상하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혁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 가죽인데 특별히도 양주에서 나오는 가죽은 뭐가 되냐면은 서시유혁하며, 그러니까 서라고 하는 것은 무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는 외뿔소 시가 되는 거죠. 대체로 무소라고 하는 것은 수컷이 되고 시는 바로 그 암소입니다. 무소 그러면 코뿔소입니다. 그러니까 코뿔소의 암수의 가죽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양주 지역에는 아마 코뿔소가 많이 자라는가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우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새의 깃털을 얘기할 것이고, 모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털입니다. 그리고 또 유모기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오직나무로다 그랬는데 양주에서 나오는 나무 종류는 그 밑에 네 번째 줄에 보면은 편, 제, 예장지, 속이라 그랬는데요. 제가 편을 밑에 지금 농나무 그랬는데 지금 여기 나무나 시나 이런 데 나오는 그 나무 이름들은 요즘에 정확하게 어떤 나무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찾아볼 때 이거 농나무라고도 쓰는데요. 아마도 두루두루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선 주로 팽나무 있죠. 우리말로는 그냥 팽나무 해놓고 팽나무를 뭐 편나무라고도 하고 또는 뭐 농나무라도 하고 여러 가지로 씁니다. 그래서 농나무는 근데 그 밑에 보면은 또 예장나무, 어쨌든 예장나무의 일종인데 쟤는 가래나무가 되고, 예장목 같은 경우는 저기 좀 장내목이라 그래서 농나무나 지금 예장 같은 경우는 거의 나무 목자 뭐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인데요. 장내목이라고도 합니다. 장내목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농나무나 예장나무 장내목의 그 가지에 있는 가지, 이파리, 그 다음에 뿌리 등등을 수증기로 아마 쪄가지고 찌면은 그때 증류에서 아마 기름이 나오는가 봅니다. 그 기름을 아마 장내라 그래서 이것저것에 뭐 가구 만들거나 하는데 쓰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말로 편나무, 가래나무, 재나무, 그 다음에 예장 등에 붙이라 그랬으니까 특수한 나무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그 다음에 도이는 회 보기로 손이니까 풀회자죠. 도이 사람들은 지금 뭘 하느냐면은 그 풀로 만든 옷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그 못이나 삼배나 그 다음에 갈포나 이런 거 전부 다 풀로 만들죠. 그럼 도이는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그 위에 맨 위쪽에 있죠. 도이 쪽 저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여기까지 오는 모양인데 그 양주 아래도 있다. 참 도이가 아래쪽 도이 그 양주니까 아래쪽이니까. 그래서 도이 사람들은 풀로 만들었다 그러니까요. 그 밑에 주석의 6번째 줄 7번째 줄인가요? 6번째 줄에 보면은 자 회는 풀이니 바로 갈월 그 다음에 목백지 붙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갈월이라고 하는 거 그 밑에 해석 20 페이지 밑에서부터 3번째 줄 보세요. 갈월에 대해서 공영달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갈월은 남방포명이라 그랬습니다. 남방 지역에서 나오는 배 이름이니 용갈위지라 그러니까 당연히 갈로서 그러니까 칡으로서 칡가지가 되겠죠. 칡가지로서 만들었다. 그래서 갈월이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목백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 목면이 되겠죠. 목백이라 참 이거 목면이라 표현해야지. 목면에 붙이라 했고 그 다음에 직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금명이라 그랬죠. 비단 금자입니다. 비단인데 거기 뭐를 쓰냐면 직위 패무늬니 그랬습니다. 배를 짜는데 조개무늬를 넣어서 만들었으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옛날 그 비단 공단이나 양단들 보면 번쩍번쩍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비춰보면은 그 어떻게 되냐. 요즘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은 왜 그 석유 휘발유나 뭐 이런데 기름 이렇게 뜨면은 그 막 무늬 나오는 거 있죠. 물에 이렇게 해서 그런 방식의 그 무늬가 나타나는 것을 그 폐무늬라 이렇게 표현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의 내용에 대해서 시왈 폐금이 시야라라고 하는 거. 폐금 그러면 요즘에 이제 자개무늬를 넣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개무늬를 넣은 것인데 넣은 비단이라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고 자개무늬 비단. 그 다음에 금 남이 목면지 정호자를 역위지 길패라 하니 지금 그 남이 지역의 목면에 아주 좋은 것을 또한 길패라라고 하였으니 해도지 이 회복 내공한데 그래서 저 바닷가에 있는 바다 섬 쪽에 그러니까 바다에 그 섬에 있는 이족들이 이렇게 되겠죠. 도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족이라 그러면 우리 천자의 도읍지에서 2500리 정도 있는 2300리에서 한 2300리에서 2500리 쪽인가요? 그러니까 바다 쪽에 있는 그 이족들이 풀옷을 입고서니까 푸릇이라 안 하고 요즘 뭐라 그래요? 면직물이나 마직물이나 그렇게 되는 거죠. 면직물이나 마직물로 만드는 옷을 입고서 그 다음에 와서 공물을 바쳤는데 이 직패지 정자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패백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직패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개무늬가 있는 그저 아주 정교한 자개무늬 비단을 즉 입비연이라 그거를 바구니에다 넣어 갖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또 위로 올라오면 또 그거 있고 그 다음에 따뜻한 지역이니까 뭐가 나오냐면 귤하고 유자가 많이 나오는가 봅니다. 그래서 걸포 귤 유는 사공이로다 그랬는데 이게 늘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귤하고 유자는 언제 나오나요? 귤이 언제 나와요? 귤 겨울쯤에 나오죠. 우리가 그 어디냐 중국에 그때 저기 갔을 때 무이산 쪽 이렇게 갈 때 그때 그 귤 안 갔었나요 그때? 그때가 겨울쯤에 갔죠. 그쪽에 막 한창 귤을 많이 나왔을 때 되게 맛있죠. 걔네들 조그만하면서. 그래서 그 대체로 겨울 때니까 이건 늘 바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늘 바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사라고 하는 것은요, 위에서 특별히 이제 그 필요할 때 이런 거를 그때 맞춰서 이제 좀 보내라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밑에 보면은요, 어쨌든 얘는 뭐 한 개 한 개 어디다 뭐 담아둘 수도 없고 하니까 잘 싸는데, 그래서 포는 과야라고 쌀 과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크기가 작은 것을 귤이라 하고 큰 것을 지금 유자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어쨌든 비슷한 모양이니까 뭐 이렇게 구별해서 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석석자로 쓴 것은 사자로 읽어야 되는데요. 사라고 하는 것은, 자, 준다라고 하는 사는 필대 사명이 후 공하니, 반드시 바쳐라라고 하는 그 명을 기다린 뒤에 곡물로 바치니. 그러니까 특별히 위에 천자가 이때 이렇게 나중에 이제 쭉 뭐 제사도 있고 특별히 초빙해서 뭐 한 일이 있을 때 그때 명을 받고 난 뒤에 바치니, 비 세공지 상냐니, 항상 해마다 바치는 곡물에, 그죠, 항상 한 것이 아니니, 장시왈 필사명 내 공자는, 반드시 명을 받고서 이에 곡물을 바치는 것은 이를테면 뭐냐면 공제사, 연빈객 이렇게 되는 거죠. 제사에 바치거나 또는 혹은 바로 빈객들을 맞이해서 잔치할 때인즉 소지오니까 그때, 아니 조지오, 그때 부르는 것이고, 그때 이제 바치라라고 해서 그 명을 내리는 것이고, 구복지 욕즉, 그게 먹고 싶으니까 이때 바쳐라라고 하는 그 입과 배의 욕심인즉 그건 명을 내기가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특별히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런데 제사는 늘 있는 거니까 이것도 제사도 꼭 그런 때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겨울에 한 차례 나오니까 그때쯤 해가지고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그 명을 전달받고 그 다음에 바치는 물건들입니다. 나머지 쭉 보셨고요. 그 다음에 45장 보면은 연유 강해하여 다로 회사하나니라. 자, 연 그러면은 그 밑에 보면은 술유이 하왈연이라 그랬습니다. 물길 따라서 내려가는 것을, 순하니까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길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연이라 한다 그랬으니까, 강과 에서는 강수와 그 다음에 바다를 따라서, 그죠? 강수와 그 다음에 바다를 따라서, 강수도 되고, 일단 강수가 돼. 우리 강은 이때는 장강이 되겠죠. 양자강, 장강 이렇게 표현하고, 중국의 큰 물줄기가 되게 두 개죠. 위에는 황하강이 되고 아래는 양자강, 장강입니다. 그래서 강하 두 가지로 표현할 때 강은 강수가 되고 하는 하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쪽이니까 강수와, 그죠, 강과 바다를 따라서 다로 회사하니라. 그런데 바다를 따랐다가 다시 회수와 사수로 이른다? 굉장히 괴상하죠. 밑에 봅시다. 그 연강입해라가 이렇게 됩니다. 지금 강수를 따라서 흘러내려가다가 그 다음에 바다로 들어갔다가 자해 다시 바다로부터 해서 다시 거꾸로 회수와 사수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네요. 그럼 회수와 사수가 어디냐면은 아래쪽에 있나요? 지금 장강을 따라서 밑으로 쭉 내려왔다가 회수에서 다시, 지금 막 그 이전에는 지금이야 뭐 이제 많이 막았지만은 물이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물 따라서 다시 아래쪽으로 해서 지금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게 뭐냐면은 시를 보면은, 제가 그걸 안 찾아놨는데, 시를 보면은 그 양자강이나 아니면 황하강 하류 지역에서 보면은요, 그 바닷물, 원래 숭어가 어디에서 나오나요? 바닷물고기죠. 숭어, 방어 이런 것들이 그냥 강 하류에서 막 잡히는 걸로 막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바닷물이 밀물 썰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밀물 따라서 쭉 들어오고 썰물 따라서 빠지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바닷가이면서 강입니다. 이쪽에서 숭어들이 많이 잡히죠. 이를테면은 우리 어디 강화도에 가면은 강화도 입구에 그 강을 뭐라 그래요? 네? 조강. 조강 무슨 조자예요? 할아버지죠. 저기 염하라 그러죠. 소금강. 소금 염자.
소금염자를 어떻게 썼더라? 옆에다 뭐 하나 써야 되는데 짤염자, 소금, 하여튼 염화라고 부릅니다. 염화. 그러니까 짠 물은 짠데 강물이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밀물 되면은 말이 쫙 들어와요. 그 어디까지 들어오면 우리가 그 강화도 다리 건너는 저 한쪽까지 깊숙이 들어오고 물 쫙 빠지면 뻘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현상으로 해서 바다로 갔다가 다시 바다에서부터 이제 들어올 때 밑으로 쭉 들어오고 빠지고 그래서 이쪽에서는 그 강물 바다 아니 뭐죠? 그 바다하고 강에서 나온 물고기 두 개가 다 잡힙니다. 그쪽에서 나오는 원래 물고기들 맛있죠. 그래서 장어 그럼 어디 장어예요 전부 다? 풍천 장어죠. 풍천에서는 장어가 거의 안 잡힌답니다. 자, 그 다음에 불언 다루하자는 그래서 하수에 강에 이르렀다라고 말하지 아니하는 것은 인어 서야라. 그래서 이거는 자, 그 서주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라. 자, 우임금 때에는 강회 미통이라. 강수와 회수가 서로 간에 통하지 않았느니라. 그러니까 강을 따라서 그 다음에 그 바다로 따라서 들어갔다가 나중에 회수로 가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강수하고 회수하고 통해서 이제 마치 강수의 지류처럼 돼버리는 거죠. 우임금 때는 그래서 강수와 해수가 미통이라 그러므로 연어해로 돼. 그래서 바닷물을 따라서 들어가는데 지오하여 오나라에 이르러서 시개 간구가 되나요? 시의 때 간이 아니라 한구. 오나라 때 이르러서 한구라고 하는 그저 이 물길을 그때 열고 도랑을 그러니까 쭉 따라서 파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나라 사람이 수나라 때 이것을 넓혀서 수인 광지하여 이 강회 주선이 시통례라. 그래서 이때 강수와 하수가 그 다음에 강수와 하수로 배들이 비로소 통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간구라고 하는 제가 지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중국에 보면 그래서 그 옛날 수나라 때 뚫은 그 저기 어마어마한 운하가 있죠. 그게 한 도시를 쭉 도는데 제가 지금 지명을 잊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중국은 가끔가다 여행 다니면서 이것저것 한번 보세요. 이 경전 공부하려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래 전에 이미 기원전 4000년 전 이때 이미 다 운하 공사를 굉장히 많이 했고 후대 뭐 맹자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 지난번에 누구라 그랬죠? 누가 내가 우인구보다 백규 같은 사람은 그 전국 시대였죠. 그래서 그때도 이미 운하나 이런 뭐 그 방죽 쌓고 하는 것들 대단히 기술이 발달했다라는 거 볼 수 있고. 그래서 맹자가 말하기를 배회 사이 주지 강은 강수와 그 다음에 회수를 넓혀서 이렇게 되는 거죠. 회수를 배하고 밀쳤다라는 거니까 이걸 넓혀가지고 그 다음에 주지 강은 강수로 물을 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물길을 뚫어가지고 전부 다 강수로 흐르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요때 당시는 아직 하지 않았고 그때는 오나라에 이르러서니까 이건 아마 기자의 기록한 자가 뭐 잘못 기록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46장은 형주인데 지금 어디까지 했나요? 지금 6번째니까 맨 처음에 기주, 그 다음에 곤주, 청주, 서주, 양주 이렇게 되나요? 그 다음에 지금 형주, 형급, 그 다음에 형양의 유형주라 그랬네요. 기본적인 그 진산이나 보통 강 두 가지를 얘기하죠. 그런데 형주 같은 경우는 형산과 그 다음에 형산입니다. 발음은 똑같죠. 형산과 형산의 남쪽에니까 그러면 형산이 굉장히 넓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남쪽 지역에 바로 형주가 있다 그랬습니다. 형주가 온전히 그 법형자가 온전히 들어가 있으니까 형주라고 하는 걸로 바로 이 지명을 썼습니다. 그럼 밑에 보면은 형주지역은 북거 남조 형산하고 북쪽으로는 그 남조의 형산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남진 형산지 양이라. 남쪽으로는 바로 형산의 남쪽에서 다하느니라.
그럼 형과 형은 각현 도산이라 뒤에 보면 다시 이제 전체적으로 물길 정리하고 그 산맥 그죠? 쭉 정리했으니까 그때 도산에 나타나느니라. 당나라 공시 공영달이겠죠? 당나라 공시가 형주 이 형산지 양이 지자는 형주는 형산의 남쪽으로서 자 다한 것은 남쪽에 이르렀다라고 한 것은 대개가 남방 지역은 유 형산이 대하여 형산이 커서 이 형량 언지하니 그래서 형산의 남쪽으로서 말을 했으니 현기지 부지차산이 유폭이 남녀라. 그 땅이 이 형산 저울대 형자의 형산을 다 그죠 형산에서 그치지 못하고 다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남쪽만을 그저 포함하고 있다라고 한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강한이 조종후 해하여 강수와 한수가 자 이 형주를 보면은 강수와 한수가 바다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조종이라 지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조회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조회하고 자 보면은 강한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현도수한이라 도수편에 나타나고 춘현왈 조요 하현활 종이니 크게 이제 두 가지만 들어 해석했습니다. 봄철에 천자를 알현하는 것을 조라하고 그래서 제후들이 천자를 아련하는 것 또는 제후가 보낸 사신이 천자를 아련한다라고 하니까 현자를 그셔야 됩니다. 그래서 봄에 아련하는 것을 조라하고 그 다음에 하현할 종이니 그 다음에 여름에 아련하는 것을 종이니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서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도 조회의 개념이죠. 추는 하루 때로 표현하자면 아침이니까 조종은 제후 현천자지 명냐라. 조종이라 라고 하는 것은 제후가 천자를 아련하는 명칭이라. 강한 함유 형하니 강수와 한수가 바로 형주에서 합하여 흐르니 거해 상원이라. 지금 저 바다까지와의 거리는 오히려 머니라. 그러나 수도 이안하여 이미 물길이 이미 안정되어서 무유 옹색 횡결지 환희라. 이제는 더 이상 막히거나 옆으로 터져서 흐르는 근심은 있지 않느니라. 수 미지해나 그렇지만은 아직 바다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은 기세 이분 추워 아니 맞아요 추워 해하니 그 강수와 한수의 세력이 이미 바다로 그냥 그 막 내쳐 달리는 듯하니 이유 마치 제후지 조종후 왕래라. 제후가 바로 왕을 아련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제가 좀 잘못 이해를 했네요. 형주가 내륙 쪽에 있죠. 형주가 저 안쪽에 있죠. 한쪽에 있으니까 바다로 아까 제가 들어간다라는 뜻이 아니라 마치 지금 막 빨리 천자를 아련하가 뛰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조종이라 지금 이 표현입니다. 됐나요? 제가 아까 해석하자. 조종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막 그 천자한테 시간 맞춰서 가야 되니까 부지런히 달려가는 그 강수와 한수의 모습을 지금 조종이라 표현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그 제후가 천자를 알하는 그 빌례에 대해서 출애에 자세하게 다루어져 있기에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제후들이 혹은 제후와 제후 그죠? 이들이 제후들이 천자를 아련하거나 제후가 제후를 서로 만나 볼 때 그 예법이 있는데 보통 얘는 5가지 그래서 오래라 그러죠. 오래는 길례, 흉례, 빌례, 굴례, 가례가 됩니다. 길례 그러는 게 뭐예요? 제사. 네, 흉례는 장례예요. 그다음 빌례는 외교 사신 접대가 되고 그다음에 굴례는 군사 일이고 그다음에 가례는 결혼이죠. 혼인입니다. 황실의 혼인이 되니까 이 가운데에서 지금 그 빌례와 관련된 내용만을 이렇게 본다면은요. 밑에 이 빌례 친방국하니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천자가 제후들과 친하기 위해서는 늘 제후들을 만나야 되는 거죠.
중용에서도 보면은 구경대법 가운데 마지막 9번째가 뭐가 되냐면은 회제후 그랬죠. 9번째가 제후들을 품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후들을 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에 이제 빌례에 해당되겠죠. 빌례에 해당되는데 그때 이제 제후들을 그저 손님으로서 맞이해서 이제 예를 그래서 빌례로서 친방국하니 방국들과 친하니 춘현활 조요 봄에 제후들이 뵙는 것을 조라 하고 하현활 여름에 뵙는 것을 종이라 하고 추현활 그 다음에 가을에 뵙는 것을 삼가 뵙는다 그래서 근례라 하고 동현활 이제 겨울에 뵙는 것을 우례라 하고 그 다음에 시현 때로 뵙는 것을 회라 하고 때로 뵙는다 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은현활 동이요. 자, 은현이라 라고 하는 것은 두루두루 함께 다 같이 그죠? 무리들이 다 같이 그 뵙는 것을 동이라 하고 그래서 회동입니다. 그 다음에 시빙 때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손님으로 찾아가는 것 빙 이거 조금 이따 다 보겠습니다. 문안 인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은조할 시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 밑에 보면은 정인의 주석의 의거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 페이지에 보면은 자 육복지 내에 그랬으니까 육복이라 그러면은 누구누구인가요? 육복이라 했을 때 육복은 전후 그 다음에 유 잠깐 육복 그럴 때 저 뒤에 보면은 오복제도에 저 뒤에 있죠. 우리가 공후백자 남은 줄의 대체로 이제 그건 오복 개념이 되고 이때는 가운데 중간에 전이 하나가 들어가죠. 전에다가 거의 끝에쯤에 있는데 저기 있다. 352쪽 352쪽에 보면은 자 전후 유요 복하고 오복이 되고 그 다음에 육복 개념이라고 표현할 때는 지금 가운데 있는 지금 하나 다른 게 더 들어가는데 하나가 그 다음에 후, 유, 그 다음에 요, 황 지금 5개에다가 왕기라고 하는 천자까지 포함하면은 지금 육복 개념으로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천자 왜냐면 저기가 그 천자에 공이 있거든요. 천자의 공은 경은 다른 그 제후의 그 공에 비유를 하니까 제 공후백자남의 제후의 공하고 같이 비견되는 것이 또 천자의 공이 있으니까요. 자, 육복의 그 내에 그러면은 천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바깥까지 전부 다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육복의 안에 그러면은 온천하에 이렇게 되겠죠. 온천하에 사방이시로 내하니 사방에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그 때 맞춰서 나누어서 오니 때 맞춰서 나누어서 오는데 그래서 혹춘 조춘 그 다음에 종하 근추 우동이라 지금 아까 얘기했던 봄에는 조요 여름에는 종이요 가을에는 근이요 겨울에는 우라 했고 그 다음에 명주는 예이하고 그랬는데요. 이름이 명수 이름이 다른 것은 왜냐면은 그때마다 예가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른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름이 다르고 그 다음에 갱체의 편일세라 그 다음에 한꺼번에 다 오면은 천자도 맞이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갈마들어서 다시 그죠? 다시 갈마들어서 그러면 이번엔 동쪽에서 오면 다음번에는 그죠? 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방에서 동시에 온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 나라 하루도 쉬지 않고 맨날 사신 보내야 돼. 그래서 자 봄에는 동쪽 제후, 여름에는 남쪽 제후들, 그 다음에 가을에는 서쪽 제후들, 겨울에는 저 북쪽 제후들 뭐 이런 뜻이 되거나 아니면 겨울에 북쪽에서 오기 힘들 테니까 아마 이건 조금 다르겠죠. 어쨌든
그 때마다 이제 각 지역에서 오는데, 그래서 또 얘도 다르고, 그래서 갈마들어서 두루두루 이제 해서 1년이면 한 번 전체적으로 제후들 다 얼굴 보는 것이 되는 거죠. 조라고 하는 것은 아침과 같으니, 자, 뭐냐, 왜 조라고 했느냐, 욕기 내지 조요 그랬습니다. 그 빨리 오는 것을 빨리 하고자 함이고, 아유, 빨리 가서 뵈야지 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붙였다라는 겁니다. 그 정년의 해석이 여기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마루종자니까 높인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얼른 가서 아이고 우리 임금님 높여야지 이겁니다. 그래서 욕기 존왕이요 그랬고, 그 다음에 벨근자의 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지런하다라는 근자하고 발음이 같죠. 그래서 벤다라고 하는 부지런히 빨리 가서 우리가 내가 천자를 모셔야지라고 하는 그런 부지런함을 말한 것이니, 욕기 근왕지사요, 빨리 가서 우리 임금님의 일을 내가 부지런히 도와야지라고 하는 그 하고자 하는 마음이고, 우라고 하는 것은 짜고짜이니까 그죠, 짜고짜가 되니까 욕기 약불기 구진이라 그랬습니다. 마치 기약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서로 기약하지 않고 그네 갔더니 당신도 왔어? 오, 당신도 왔어?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왔더라. 그러니까 천자를 빨리 뵙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언제 기별하고 갑니까? 그래서 같이 갔더니 또 여러 사람을 만나게 돼서 그래서 서로 간에 만났다라는 의미에서 우라고 이렇게 표현했다 그랬습니다. 표현이 재밌죠. 그 다음에 시현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뵙는다라고 하는 것은 언무상기니, 이거는 항상 그죠, 우리가 기약하는 것은 없으니 제우유 불순 복자면, 그런데 제우들이 그런데 순이 복종해야 되는데 복종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왕장 정토지 사한데, 왕이 장차 정토에 일을 두는데 기조근이면, 이를테면 이미 조회하고 또 근례까지를 다 했다면은, 그러면은 조회 근례까지 했으면은 봄 여름 가을까지죠. 봄 여름 가을까지의 그 이른바 그 회동을 다 했다, 그러니까 조회를 다 했다면은 왕이 단어 구계하고, 그러면 이제 왕이 별도로 나라 밖에다가 단을 만들고, 그리고 합제후의 명사언이라, 그래서 여러 제후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일을 명하느니라. 그래서 조회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을 바로 이제 정토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춘추 좌전 소공 3년편을 보면은 유사히 회한데 사건이 있어서 모였는데 불협이 맹이시하라. 그죠? 그 제때 맞춰서 조회를 와야 되는데, 그래서 같이 협화하지 않은 것, 그죠? 협화하지 않는 이런 자들의 하지 아니하면은 자 맹세한 모이게 하여서 그 다음에 불협하여 모였는데 불협하니까 같이 합하지 아니하여서 이자를 이렇게 치자라고 맹세하는 것이 이것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은연이라라고 할 때 은은 성대할 은자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물이다라고 하는 말과 같고, 원래 그 천자가 12년에 한 번씩 12세에 왕여 불순수하면, 자 왕이 순수를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사방에 있는 육복들이 그저 진조하고 모두 다 함께 모여서 조회를 하고, 조례 기필리면 조례가 이윽고 끝나면 왕역 위 단하고, 왕 또한 단을 만들고 합제후하여, 그리고 제후들을 모아서 이명정언한대. 그래서 그 정사를 명하는데, 그러면은 제후들이 먼저, 우리가 천자가 12년에마다 그 조회를 한다, 순수를 하는 것은 율도량형을 맞추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제 천자가 일이 있어서 뭐냐면 편창거나 뭐 해가지고서는 먼 길을 계속 가기 힘듭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제후들이 다 모여가지고 먼저 천자를 조회를 하고, 그리고 천자는 별도로 단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 제후들에게 여러 가지 정사를 명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하는데
소명지 정은 그때 명하는 바의 정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왕 순수하니 왕이 순수할 때와 똑같으니 그래서 한꺼번에 다 성대하게 모였다. 그래서 은현이라. 사방사시 분례하고 사방에서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어서 오고 종세즉 그래서 이제 한 해를 마치게 되면은 바로 두루 다 한 바퀴 돌게 된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빈예라고 시빙이라고 하는 것 시빙자는 영무상기로되 그래서 항상 이거 언제 꼭 이때다라고 정한 기약은 없는데 천자유사면 그래서 천자에게 무슨 사고가 있으면은 내 빙지언이라 이에 찾아뵙는다라는 거죠. 빙예를 간다 가느니라. 장외지시는 저 국경 바깥에 있는 그죠 경이니까 천자의 경 바깥에 있는 신하는 기비 조세면 자기네가 조야 하는 해가 아니면 불감 독이 소래라 감히 자주 그죠 자주 소래를 하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감히 그래서 잘못하면은 지나치게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게 예의에 모독되는 일이죠. 그래서 감히 소래를 자주 하지 않느니라. 은조라고 하는 것은 자, 위 일복 조지세니 그래서 제후가 일복이라고 하는 건 제후가 조회하는 해인데 이 조자 소한데 그런데 그 조회하는 해에 하지만 그 조회하는 자가 적은데 제후 내 사경하여 잠깐만 일복 조지세니니까 일복이니까 제후가 직접 조회하는 해인데 그 다음에 이 조자 소한데 그러면은 그 조례해야 되는데 그때 그 조례할 때는 그 인원을 그렇게 많이 동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그러지 못하면은 제후가 이에 사경하여 그래서 경을 사신으로 보내어서니까 시경이 되겠죠. 경을 사신으로 보내어서 하는데 이때는 뭐냐 많은 사람들을 그때 한꺼번에 보냅니다. 많이 가서 그래서 큰 예로서 중빙언이라 그래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가서 문안을 드리는 것이라. 일복조는 그러니까 제후가 직접 조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몇 년마다입니까? 6년마다이죠. 6년마다 하고 제후는 그보다 더 넓혀가지고 천자는 2배 12년마다 한 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구강은 좀 길으니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